이번 강의는 바로 전 강의에 이어서 개수형 관리도 다음 계량형 관리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공정능력과 관련된 규격, 공차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형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는 관리도가 X바 관리도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한 R 관리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도 앞에 강의처럼 계산 문제도 있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요 X바 관리도와 R 관리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X바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샘플군을 뽑았을 때 그 샘플군마다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값에 관해서 X2바 관리도가 될 수도 있고, 샘플을 가지고 있을 때는 X바 관리도만 가지고 합니다. 다음 R 관리도는 최소값과 각 샘플군에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값의 차, 이 값의 차에 의해서 나타내는 R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X바와 R 관리도는 함께 묶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이 R 관리도에서 우리가 X바에서 필요한 거는 여기 평균과 표준 편차인데, 우리가 샘플에서 찾았을 때 표준 편차 값을 구하기가 그래 쉽지 않기 때문에 이 R을 활용해서 표준 편차의 유사값, 여기서 유사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표를 참고를 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X바와 R 관리도 따로 있지만 사실은 하나로 묶어서 같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X바 R 관리도가 계량형 관리도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중앙값을 이용한다거나 누적을 시킨다거나는 여러가지 계량형 관리도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X바 R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숫자, 즉 통계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에서처럼 많은 정보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품질에 대한 양적 표현, 즉 통계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측정기 및 유지비와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 X 관리도의 이점을 하나 보면 정규 분포의 성질을 이용 가능하고 민감도가 좋습니다. 여러가지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값을 알 수 있는 게 이 바로 계량형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계량형 관리도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은 공정 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능력은 우리가 앞에 배운 관리도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공정 능력은 단적인 하나 예를 보여드리면, 일단 USL이 있고 LSL이 있습니다. 이 USL은 상한 규격에 대한 상한이고요. LSL은 규격에 대한 하한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찾는 값인데, 우리가 앞에 배운 관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UCL, 여기가 LCL, 즉 다시 얘기하면 공정이 이 안에서 어떤 값을 가질 때 규격 안에 얼마만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 관리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관리도를 사용했는데, 이 관리도가 규격 상한과 하한이 있으면 공정 능력도 좋고, 규격 상한이 있기 때문에 제품도 품질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관리도가 이 규격 상한과 하한이 있지 않고 만약에 이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상한이 이 정도 벗어났어도 계속 유지한다. 그래 되면 이런 경우에는 관리도가 규격 상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UCL과 LCL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도를 컨트롤하고 있지만 제품의 품질에는 문제가 발생시킬 수 있는 범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 능력입니다. 생산 공정이 얼마나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공정의 고유 능력입니다. 즉 어떤 값입니다. 공정 능력. 관리 상태에 있는 공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품질 수준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분포 중심치의 위치에는 상관없이 공정 산포와 규격폭의 관계만을 나타냅니다. 이 말은 공정 산포와 공차 이 비로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 불량률을 감축하려면 공정의 변동폭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공정 능력이라는 것은 생산 공정입니다. 균일한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공정 능력이 여기서 공정 능력이 좋다는 얘기는 규격에 대한 상한 그리고 규격에 대한 한에 대해서 제품들이 이 범위 안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 안에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제품은 불량이 아니고 제대로 된 제품이구나 를 나타내고요. 관리도는 이 공정을 해내고 있는 그 안에 얼마만큼 관리 상한과 하한을 맞춰서 만들어내냐입니다. 그래서 불량 제품을 우리가 관리도와 이 공정 능력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즉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이 얘기는 현재 나오고 있는 제품이 우리가 제품이 공정에서 이상 없이 생산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인데 공정에서 이상 없이 잘 생산되고 있다. 이 얘기는 공정이라는 곳에서의 제품을 잘 만들어냈다는 얘기지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관리도에서는 공정에서 우리가 이상 없는 공정을 잘 가지고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지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다 안 맞다는 따로 해내는 게 바로 공정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관리 상태에 있는 공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품질 수준의 정도라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공정 산포와 규격폭의 관계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1번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SL은 규격 하한이 되겠고요. USL은 규격 상한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양쪽 규격 안에 만들어 나오는 제품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 능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규격 상한과 하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규격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제품의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이 발생할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정 능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앞에 계속 얘기했던 관리 상태와 공정 능력에 대한 표입니다. 보시면 3번은 이 상한 폭이, 즉 여기도 규격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그림 자체에 대한 산포값은 좁고 아주 항상 이 범위 내에서 제품을 잘 만들어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정 능력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공정 능력은 좋으나 중요한 것은 상한을 벗어나기 때문에 규격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공정 능력은 결국 6시그마분의 바로 공차, 즉 오차의 범위 내에서 허용차 범위라고도 하는데 이 범위에 들어있는 값이 얼마만큼 좁게 되어 있냐, 이렇게 그림처럼 좁게 되어 있으면 공정 능력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규격 자체를 벗어나는 확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규격을 만족하지는 못하는 경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포도 많이 퍼져 있고, 다시 얘기하면 공정 능력이 좋지도 않고 분량도 규격도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번째가 아까 관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우리는 관리 상태라고 하는데, 관리 상태에서 나오는 이 제품들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규격의 상한과 하한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비록 관리 상태에 있더라도 이 제품은 불만족스럽다, 즉 규격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불량으로 아예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도에서 관리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는 것도 공정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공정 능력이 관리 상태가 좋아 공정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만족해야 되는 규격, 우리가 요구하는 거 규격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도 다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공정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정 능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공정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공정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이 지수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공정 능력과 규격 범위, 즉 규격 상한에서 규격 하한을 뺀 값의 비율로서 공정이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나타내는 게 바로 공정 능력 지수가 되겠습니다. 값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6시그마분의 규격 상한 마이너스 규격 하한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통계적인 전기분포를 그렸을 때 중간에서 3시그마, 그 다음에 3시그마 이 사이에 들어있을 때 이 값을 정해서 우리가 공정능력 지수, 공정능력이 좋다 안 좋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 CPK라고 있습니다. CPK는 치우침을 가진 공정 능력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우침을 가진 공정 능력 지수, 이 값은 CP 값에 1-K라는 값을 하나 더 곱해준 겁니다. 즉 K는 여기서 보시면 K 값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보시면 요 M이 바로 규격의 중심입니다. 규격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의 표준값이 되겠습니다. 즉 규격값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 제품은 이 값을 가지기를
가져야 되는 제품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샘플을 뽑아보면 이 x가 바로 샘플 값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값을 뽑아보면 항상 규격에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규격은 만약 10이라고 했을 때 샘플 값을 뽑아보면 9가 나올 수도 있고 11이 나올 수도 있고 8, 뭐 10.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은 10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공정에 어떤 이상 원인 그런 것은 아니고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좀 우연 원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이런 값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차, 이거에 대한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우침이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규격값하고 샘플에 의한 평균값이 일치하면 이 값은 K는 제로가 되고요. 그러면 K는 제로가 되고 이 값은 결국 CPU하고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CPK 값을 구하는 것은 CPU와 CPL 두 개 중 작은 값, 다시 얘기하면 CPU는 규격 상한에 대한 값, 규격 상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또는 이 같은 경우에는 규격 하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 이 둘 중에 값을 찾아서 작은 값, 둘 중에 작은 값을 찾아내면 그 값이 바로 CPK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림이 약간 옮겨져 지금 되어 있는데, 어차피 설명을 드리면 이 M값 T는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의 차값이 바로 이 공차 T가 되겠고요. M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규격값입니다. 우리의 제품은 이 규격값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샘플들을 뽑아보면 이 규격값에서 항상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 차가 얼마만큼 정확히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공정능력에서 규격값이 바로 적용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X값에 의해서 LS 규격 하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규격 상한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치우친 값을 적용하고 여기서 CPK 값은 최소값으로 구합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CPU 또는 CPL, 즉 상한이나 하한에 의한 치우침 값을 중에 최소값을 정해주면 그게 CPK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PK 값에 의해서 나온, 또는 뭐 CP 값이라든지 CPK라든지 이 값에 대해서 어떤 값을 만족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공정능력 비율로 봤을 때 1.3면 공정능력이 충분하고 좋다고 보는 거고요. 1하고 1.33 이 사이에 있다, CP 값이. 이래도 1 이상만 되면 공정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1 밑으로 내려가면 부족하거나 아예 0.6, 0대로 내려가면 매우 부족한 걸로 나타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자, 1이라는 값은 결국은 T 6시그마와 이 값이 1이라는 얘기고, 결국 이 값은 6시그마와 같다는 얘기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공차, 허용차 값이 6시그마 안에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안에 다 들어온다는 그 얘기로, 그래서 이 지수를 판단해서 공정능력이 좋다, 좋지 않다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능력 지수 판단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가 1.33이라는 얘기는 한번 보시면 그림으로 설명할 건데, 자, 규격 하한이 있고 규격 상한이 있습니다. 공정 능력이 1.33 갑시다. 이 말은 아주 이 안에서 거의 다 불량 규격을 벗어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에서 1.33이라는 얘기는 선이 있을 때 이렇게 딱 맞춰서, 그래서 규격 상한과 하한에 이것도 벗어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 능력이 좋다고 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벗어났다고 해야 돼요. 조금 벗어나면서 약간 높이가 낮아지는. 왜? 가운데에 평균값으로 수렴이 좀 덜한, 즉 산포가 많이 넓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 부족하다는 값이고요. 마지막 0.67이라는 값은 이 시그마 값보다 더 못한 값인데 엄청 벗어나면서 낮으면서 많이 벗어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정 규격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는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쪽은 공정 능력이 부족하고, 당연히 공정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뭐 조치 취한다는 거는 새로운 뭐 기계, 새 기계를 훨씬 정밀한 기계를 둔다거나 숙련경을 둔다거나 하면서 그 공정 자체에 대해서 변화를 줘서 이 값을 이 정도 값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공정 능력 지수를 좋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 능력 지수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품 K인데, 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제품의 규격값은 500g입니다. 이 500g이 바로 앞에서 계속 얘기한 규격값이 되겠습니다. 자, 규격값은 M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격과 공차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품 K의 중량에 대해서 한번 이 K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부품 K는 기준치가 500g,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규격값 M으로 표시하고요. 이 500g이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데 딱 필요한 중량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규격 상하는 USL이고요. USL이 530, 하하는 470입니다. 결국 USL과 LSL 차이가 한 30 정도, 총 차이는 60입니다. 30이 나기 때문에 기준치에 대해서 30 많고 30 적기 때문에 총 차이는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품 샘플을 뽑아서 이제 한번 이 중량을 체크를 해봤더니 485g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X바가 되겠고요. 표준 편차는 바로 시그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은 무조건 N, 기준치 500g을 규격값으로 잡고 이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편차값과 규격 상한과 하한, 즉 6시그마 분의 T, T는 바로 이 값입니다. 이 B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 B가 1보다 크면 공정 능력이 좋다, 이 값으로 취하면 되고, 그보다 낮으면 공정 능력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CP를 먼저 구합니다. 자, 공정 능력 지수 값을 구하는데, 자, 6 곱하기 7g입니다. 그죠? 7g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30이래 60입니다. USL과 LSL의 차 60, 이 값을 하니 이 값은 1.43. 공정 능력이 괜찮다, 현재 이 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값을, 즉 평균값을 봤더니 기준치에 비해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하한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우침이 적용된 값, 즉 CPK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CP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CP의 U값과 CP의 작은 값 중에 스몰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먼저 CPU 값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CPU 값은, 자, 규격 상한에서, 그렇죠, 규격 상한에서 평균 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빼고 반이기 때문에 3시그마에서 이 값이 나오고, 이 값은 결국 2.1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CPL 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CPU 값이고요. CPL 값은 당연히 3 곱하기 7이고, 이번에는 반대로 X바 485에서 470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0.71이 됩니다. 자, 보시면 그러면 CPU 값은 2.14, CPL 값은 0.71, 즉 여기에서 보면 값은 작은 거 0.71이 되겠고, 결국 이 공정 능력 지수는 치우쳐져 있고 0.72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좋지 않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CP를 구했더니 1.43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공정 능력은 있으나 규격을 만족하지는 못한다 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공정 능력은 있으나 결국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규격 하한을 벗어나는 제품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규격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공정 능력 지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차입니다. 먼저 규격과 공차에서, 사실 규격을 좀 크게 보면 표준 중 주로 물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되는 기술적 상황하에 관하여 규정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물건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이 어느 정도 스펙을 얘기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우리가 그걸 맞추는 게 바로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치수에 한정된 기술적 규격, 이렇게 하면 이 얘기는 기술적 규격,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규격의 작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에는 규격에 대해서 큰 얘기, 밑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치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작은 값의 규격. 앞에 말씀드렸던 공정 능력에 관련된 다 내용들도 사실은 이 치수에 관련된 작은 규격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정 치수가 있는데, 공정 치수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규격값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또 기준치라고도 합니다. 공차는 품질 특성의 허용 한계인데, 이 값은 USL과 LSL의 차이를 얘기한다고 이 용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허용차는 기준치에서 품질 특성의 허용 한계 값입니다. 즉 기준치를 우리가 M이라고 했을 때 USL-M 또는 M-LSL, 이게 바로 허용차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자, 얘기한 대로 공정치수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의 기준값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라고도 하고
목표치라고도 합니다. 이 공정값과 규격 상한 또는 규격 하한가의 차를 포용차라고 합니다. 공차는 규격 상한에서 규격 하한을 뺀 전체 값을 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용어에 대한 설명이 이 그림에서 다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어떻게 설명되는지 지금 보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자, 1.870 이 말이 바로 우리가 공정치수 또는 기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규격 상한은 어떻게 되냐? 1.870에 플러스 0.005입니다. 그래서 규격 상한은 1.875가 되겠습니다. 규격 하한은 당연히 1.865 5mm씩 뺀 값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면 규격 상한이 되고 마이너스를 하면 규격 하한이 되겠습니다. 호용차는 이 값이 바로 호용차입니다. 그래서 호용차는 0.005cm 이게 호용차고요. 물론 양쪽 다 같이 0.005입니다. 그 다음 공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차, 이 두 개의 합 또는 규격 상한에서 하한의 값 그래서 0.01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차 값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규격과 공차에 관련된 용어 그리고 각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